오늘 강의는 동사 개세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잔소리라고 해서 짧지 않은 이야기를 풀었었는데 그 잔소리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 동사 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 이 게스이란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 겸사겸사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동사 넘버 원이 뭐냐라고 본다면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get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아마 넘버 3 안에 속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동사입니다. 어, 일상 회화에서 get이란 동사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또 어느 정도 영어를 좀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get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음,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get이란 동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개념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체, 회화체 형태 이런 주고받는 대화 형태가 아니라 get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문법적인 설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get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get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개념적으로 본다면 한 80% 정도를 설명하고 제가 한 20% 정도는 추후에 설명할 부분으로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이 get과 관련한 수없이 많은 구동사, 보통 수거라고 하죠. 이 수없이 많은 수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그 중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get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동사, 수거가 만들어질 때 그때마다 get은 자연스럽게 또 차근차근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선 잔소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나 이제 지금 이 get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은 오늘 하는 이 강의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20번에서 50번 정도는 반복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죠. 20번에서 최소한 50번은 반복해 들어야 된다. 근데 과연 그렇게 들을 수 있겠느냐? 정말 막상 들으면 지겹고 지루하고 그쵸? 이골이 날 정도가 될 텐데 그런 고비를 사실은 잘 넘기셔야 될 것 같고 굳이 영어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뭐 겁을 다 주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앞선 잔소리에서 또 잔소리가 덧붙인 격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자, 이 get을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get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get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이전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초반 부분에서 get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물론 수없이 많은 get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억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10번, 20번, 30번을 들어도 기억 안 나는 건 안 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꼭 여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get을 설명합니다. 이 get이란 동사를 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주어가 위치하겠죠. 자, 그 다음에 get이라는 동사 뒤에 A가 등장하고 B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A가 등장하고 B가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통상적으로 이 A는 사람이라고 제가 놓았지만 꼭 사람만 등장하는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get 뒤에 사람이라는 명사가 등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명사를 일으키는데 이 B에 위치하는 부분은 명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 부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 전치부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등장할 수도 있고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뒤에 이어서 각각의 이 대상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냐에 따라서 이걸 이해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get이란 동사 뒤에 사람 A라는 것이 나오고 B라는 것이 등장할 때 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어는 1번 그렇죠? 주어는 얘를 먼저 1번으로 보고 A에게 2번입니다. B를 get 소유하게 해주다예요. 소유하게 해주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 개념이에요. 자, 요것은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요. get이란 동사가 등장하면 뒤에 A라는 명사가 등장하고 그 뒤에 또 다른 대상 형태가 등장하면은 주어는 A에게 B를 소유하게 해주다라는 갖게 해주다라는 개념으로 꼭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걸 이해하는 방법이고 해석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는 A에게 B를 갖게 해주다. A만 써놓고 그렇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땐 여기 에게란 말을 붙일 필요가 있고 뒤에 BA 뒤에 우리말로 해석할 땐 을을 붙이게 됩니다. A에게란 말 우리는 해석상의 문제고 쓸 때는 A라는 말만 쓰고 뒤는 B를 소유하게 해주다, 갖게 해주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A에게 목적어, B를 OC 목적격보, 주어는 A에게 B를 갖게 해주다. 자,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get이란 동사 뒤에 사람 A가 등장하고 B가 등장을 했을 때 지금 명사가 등장합니다. 네, 명사는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말을 명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어는 A에게 B를 갖게 해주는다. 이 갖게 해주다라는 이 말은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얘가 얘를 갖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 개념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틀에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볼까요? GOT
get의 과거형이 got입니다. 그래서 he, 그는, me가 A겠죠? pen이 B입니다. 자, me라고 하는 건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대명사일 경우에. 자, 그럼 이걸 제가 위에서 앞서 설명한 그대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해석할까? 무슨 의미일까? 자, he got me a pen. 읽는 건 이 정도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he got me a pen.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는, 주어는 누구에게? A에게, me, 나에게 무엇을? 펜을 gat했다. 사주었다.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펜을 가져다 주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준 것인지 가져다 준 건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자, 그것은 이 말을 쓰는 상황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옆방에서 내가 펜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펜을 갖고 왔다면 그때는 가져다 준 것일 거고, 자, 펜이 없다고 해서 가게 들려서 갔다 왔다면 그때는 사학공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나에게 펜 하나를 사다 준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사는 행위를 통하지 않았다면 얻게 줬다, 가져다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게 나에게 펜을 사주었다 또는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순서나 방향성 또는 기본적인 논리는 이거는 수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산술적인 거, 수학, 산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자, 요 틀만 잘 기억하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I will get you a porter. I will get you a porter. 포터라고 하죠. 포터. 자, 포터라고 하는 거, 포터라고 하는 거는 짐꾼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A에게 B를 갖게 해준다. 당신에게 짐꾼을 갖게 해준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근데 여기 get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었어요. 그럼 V 한다 해서 will이 붙으면 V 할 것이다, 하겠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조동사가 will이 붙으면 할 것이다. 나는 get 할 것이다 또는 get 하겠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짐꾼을 얘에게 짐꾼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는 당신에게 짐꾼을 불러주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짐꾼을 불러주겠다. 자, 그래서 짐꾼을 소유한다는 개념, 이 사람 결국 같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당신에게 짐꾼을 불러주겠다. 자, 그럼 나는 당신에게 택시를 불러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ll get you a tax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I'll get you a taxi. 짐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I'll get you a porter. 자, 누구에게 뭐뭐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것도 개색 의미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당신에게 짐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택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I'll get you a porter. I'll get you a taxi. Will you get me something? Will you get me something? 자, 당신은 get. 지금 의문이에요. 의문문이라고 한다면은 맨 앞에 시간 동사 앞으로 나가요. 자, 그럼 바로 주어가 있어요. 그럼 평서문 경우는 주어 위에 원래 위치는 어디예요? 바로 주어 다음 자리, 요 자리가 주어 바로 다음 자리가 이 앞에 의문문에서 시간 동사가 나가는 원래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럼 평소문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will get 할 것이다. me에게 A에게 B를. 그럼 당신은 나에게
something 하면 무언가, 어떤 것. 당신은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얻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의문이니까 어떤 말이 되겠어요? 당신은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뭐 좀 가져다 드리시겠어요? 뭐 좀? something 말 그대로 뭐 좀. 근데 something 뒤에다가 제가 마실 거 하면 만약에 뭐뭐 할 하면은 to drink. 자, 이 something 뒤에 이 something을 만약에 이런 말이 붙어서 뒤에서 설명해 주면은 V-할 의미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V-할 앞에 to 붙이고 명사 뒤에 붙여서 얘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건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 뭐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만약에 드링크가 붙으면 마실 것 좀 주시겠습니까? 마실 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뭐 먹을 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럼 그러면 to eat. Will you get me something to eat? 좀 읽을 것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Will you get me something to read?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붙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당신 will you get me something? Will you get me something?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가져다 드릴게 하면 그때는 I will get 그렇게 되겠죠.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I will get 당신에게 you 뭔가를 제가 당신에게 뭐 좀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I'll get you something. 제가 마실 것 좀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ll get you something to drink. 제가 좀 드실 만한 것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I'll get you something to eat. 뭐 읽을 거리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I'll get you something to read.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뭐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의문문이지만 이거는 지금 내용적으로 이건 부탁의 내용이 됩니다. 뭐 좀 해주시겠어요? Will you? 이런 의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봤을 때 1번에서 봤을 때는 사람 A가 나오고 명사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이때는 B가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오고 뒤에 B에 해당한 말이 형용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get이 나오고 me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뒤에 wrong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를 하면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뭐를 항상 강조하겠습니까? 이 wrong이란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어를 잘 이해하는 제일 첫 번째 관건은 이 각각 단어의 위치입니다. 위치와 그 다음에 그 단어의 품사를 보는 거예요. 얘가 명사인 누구와 무엇에 하단 말인지, 형용사인 어떠한에 해당하는, 어떠한이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지. 자, 이거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럼 wrong이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wrong, 잘못된입니다. 잘못된, wrong, 틀렸다, 잘못됐다. 이거 형용사입니다. 잘못된, 틀린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wrong. 자, 그러면은 당신은 A에게 B를 갖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wrong을 갖게 해줬다? 그럼 wrong은 뭐예요? 잘못된 상태임을 갖게 해줬다. 그럼 내가 잘못된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를 내가 잘못된 상태로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갖게 해준 거니까. 내가 A에게 B를 갖게 해줬는데 내가 이런 상태를 갖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된 상태라고 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되겠어요? 그는 나를 오해했다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오해했다라 하나의 단어가 되죠. 그렇죠? 나를 잘못 봤다라 틀렸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상태라고 판단한 거고 내가 결국 이런 상태를 갖게 됐다는 말이에요.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 얘기를 풀면 나를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나를 오해했다라는 이런 하나의 의미가 만들어내요. 나를 잘못 봤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본 게 아니라 나를 잘못 봤다. 그건 나를 잘못 봤다. 그런 나를 오해했다. 그런 나를 잘못 판단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만 쫓아가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갖고서 이 문장을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본적 개념 모르면. 아니면 이 문장을 통째로 암기를 해서, 그렇죠? 그가 나를 잘못 봤다, 나를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이해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계속 잊어먹게 되겠죠. 네. 전체를 이해할 거냐 아니면 기본적인 이해 개념의 틀을 이해할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그럴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이해한다면은 이거는 쉽게 잊혀지질 않아요. 한번 이해한 거는. 근데 단순히 암기한 부분은 돌아서면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반복을 거친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이런 말을 쓰려면 이런 표현을 거의 암기할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예, 그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죠? 훨씬 이 단어는 이런 문장틀은 암기해서 외워서 써먹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설사 그렇다 지금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고 내 이 문장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반복. 항상 답은 반복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He got me wrong. 그가 나를 잘못 봤습니다. 그가 나를 오해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Don't get me wrong. 자, 이건 명령문이에요. 자,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문장이죠. 지금 앞에서 봤던 거랑.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없어요.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부의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네. 명령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이행을 하라는 것? 상대방, 너에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get me wrong을 이렇게 하면 나를 오해하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나를 오해하십시오. 나를 잘못 판단하세요 이런 말이 될 텐데 이걸 부정을 하니까 저를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 앞에다가 don't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don't get하지 마세요. don't go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don't eat, 먹지 마세요. don't sing, 노래 부르지 마세요. don't play, 놀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don't get me wrong, 저를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당신을 선의로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Don't get me wrong. 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Sometimes she gets me angry. 자, sometime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사입니다.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가 부사라고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해당하는 부사는 문장 맨 앞에 써도 되고 문장 맨 끝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sometimes는 우리말로 가끔, 이따금. 그녀는 get한다, me를, A를, angry를. 나를 이것을 갖게 해준다예요. 근데 gets s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몇 인칭? 3인칭 단수 get 일반 동사. 자, 그는 내가 얘가 A가 이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내가 angry 하면은 화가 난 아니라 형용사예요.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상태를 갖게 한다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나를 화나게 만든다란 말이에요. 화나게. 우리말로는 화나게. 뭐뭐 하게 하면 우리식으로 치면 얘는 부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라는 부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행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설명할 때는 부사지만 그러니까 나를 화가 난 상태로 만든다를 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를 화나게 한다란 말이에요. 화나게 만든다. 화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화나게 해서 angry라는 부사를 angrily 뭐 이렇게 부사를 쓰면 안 돼요. 자, 이것이 우리말과 또 영어의 상당한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논리적으로 치면은 목적어를 이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목적어가 화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개념이면 부사지만 목적어를 화난 명사에 화가 난 건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지 동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사를 설명한 말은 형용사다. 나를 화나게 한다. 화가 난 건 동작이 아니고 목적어인 나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다. 자, 그래서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드는 건 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식 말로 풀어보니까 얘를 이렇게 만든다란 말로 이렇게 어떻게란 말로 번역이 될 뿐이에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사실. 어떠한이란 형용사를 써놓고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논리와 우리말의 논리가 약간 이런 부분에선 차이가 있는데 뭐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말이 더 논리적인가라고 본다면 이 부분만큼은 영어가 더 논리적입니다. 우리말보다는. 나를 화나게 한다. 우리말은 부사로 이해를 해요. 근데 영어는 나를 화난 상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다. 이게 논리적이다. 다만 이걸 우리말로 풀게 되다 보니까 나를 화난 상태로 만든다. 우리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죠. 단지 나를 화나게 만든다. 슬프게 만든다. 행복하게 만든다. 이거 다 형용사예요. 나를 슬프게 만들어. 그럼 슬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Gets me sad.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그럼 나를 피곤한 상태로 만들어요. Gets me tired.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Gets me happy. 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슬픈, 피곤한, 행복한, 화가 난 이거 형용사지만 우리말로는 슬픈 상태로 만든다. 슬프게 한다. 피곤한 상태로 만든다. 피곤하게 한다.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sometimes 이따금 그녀는 나를 화나게 만들어. 뭐 때문에 어떤 연유로 화가 난 건 나와 있진 않지만 가끔 그냥 나를 아주 분노시켜요. 나를 화나게 만든다. 이런 표현으로 이게 바로 명사 다음에 형용사. 그래서 자꾸 이제 품사 얘기를 하게 되고 이 품사 얘기를 하면서 우리말과 번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을 주목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지금 설명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I will get the car ready. 자, I 주어인 나는 will get 이제 설명했죠. will get 할 것이다. A에게 B를 같은 상태로 목적어인 A
차가 어떤 상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 차가 준비된 상태로 만들겠다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준비시키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제가 차를 준비시키겠습니다는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단어 쫓아가선 이 해석이 절대 안 나오죠. 제가 차를 준비시키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차 준비시킬게요. 근데 차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차가 되겠죠. 대화자 쌍방간에는 더가 붙었겠고, ready는 준비된 상태입니다. 나 준비됐다 하면은 I ready가 아니에요. 준비된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비동사 결합하려고 이럴 때는 I'm ready. 나 준비됐습니다란 말이에요. 준비된 상태에 있다. 합해서 준비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말로는 준비되었다. 차를 준비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에게란 말이 안 되겠죠. 얘에게 요걸 갖게 해주는 건데 얘가 이런 상태를 갖게 만드는 거니까 차가 준비된 상태에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준비된 상태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제가 차를 준비시키겠습니다. 말이에요. 제가 차를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차를 준비시키겠습니다 할 때 이 표현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문장 통째로 아예 암기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그런 뜻인지, 어떠한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말로 풀어지는 건지,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제가 차가 I'll get the car ready. 제가 얘가 준비된 상태를 갖도록 하게 하겠다. 할 거다. 그럼 제가 차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이거 합해서 그냥 준비시키기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말로 될 거니까. 우리말로 풀면 그렇다는 얘기고 영어로 이해하는 방법은 얘가 이런 상태로 되게 할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ll get the car ready. 자, 세 번째, get 다음에 이제 A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부사나 부사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B에 해당하는 말의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어떤 품사냐는 얘기예요. 자, 전치부사나 부사는 보통 상조력에 등장하는 말들은 위치를 나타내서 어디에 어떤 위치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get의 기본적 개념은 얘에게 B를 갖게 해주다는 얘기인데 A에게 B를 갖는데 이 B가 위치예요. 어디에라는 위치가 되겠죠. 위치를 갖게 해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얘에게 위치를 갖게 해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위치에 도착하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갖게 된다? 어떤 위치에 있게 만드는 거죠. 얘를 이런 위치에 있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주어는 이 사람을 이런 위치에 있게 만들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I got get의 과거입니다. 나는 got him, A라는 사람을 up, 위쪽으로 위치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위쪽으로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나는 그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길게 되겠죠. 그렇죠? 요 위치 개념이에요. 나는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또는 그 사람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있었는데 위쪽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다는 의미까지 나타납니다. 단순한 위치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이것이 잠자리의 개념이면 잠자리에 일어나게 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얘기하는 와중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라. 야, 올라가라고 만들었다. 올라가겠다 하면 바로 이런 개념이 되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잠자리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터라든지 일하는 위치라든지 이동의 개념, 우리가 움직여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를 위쪽으로 올라가게 했다는 의미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를 일어나게 했다. 어디서? 잠자리에서. 자, 만약에 명령문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Get me up at 7. 이렇게 써볼까요? 명령문입니다. 내가 업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7시에.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예. 7시에 저 좀 깨워주십시오란 말이에요. 예, 잠자리에서 나오도록 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7시에 일어나라고 좀 해주십시오. 7시쯤에. 자, 그럴 때 쓰는 말. 이거 명령문이죠. 자, I got the box down. 아, he네요. He got the box down. down은 아래죠. 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는 그 상자가 아래에 위치하게 만들었다. 자, 사람이 상자를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아래에 위치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는 상자를 내려놓으라고 했다란 말이 되겠죠. 그렇죠? 상자를 내려놓으라고 했다. 만약에 업하면 뭐예요? 들어 올리는 것이 되겠죠. 상자를 들어 올리라고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운은 아래, 업은 위로 개념이니까. 얘가 이런 위치를 갖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는 뭐 잠자리 일어난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는 상자를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려놨다라는 것까지. 그는 상자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들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까지 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 he got the box down. He got the box down. Don't get me down.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 get하지 마시오, 부여하지 마시오 앞에 don't를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don't냐면 doesn't를 쓰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 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2인칭 너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하지 않는 건 don't get입니다. 그러니까 get하지 마세요. me, 나를 다운되게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다운이란 말이 나를 아래쪽에 두지 말라는 얘기는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럴 때는 이 다운의 의미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요 표현에서는 아까 좀 다른 건 뭐냐면 다운이 형용사로도 쓰여요. 네, 근데 사실 요거 보면 아까 형용사 부분에 넣어야 될 부분인데 같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I am down. 이렇게 쓰면은 나는 다운된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나 다운됐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대강 알겠죠? 내 몸의 상태가 업된 상태냐 다운된 상태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 다운된 상태면 어떤 상태겠어요? 네, 내가 지금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기운이 빠진, 기운이 없는, 또 그래서 의기소침한, 기운이 없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내가 맥이 빠졌거나 그쵸? 내가 우울하거나 이런 거 다 들어간 겁니다. 내가 우울한 상태, 슬픈 상태, 그쵸? 맥 빠진 상태로 말할 때 우리말로 또 그게 딱 좋겠네요. 맥 빠진 상태가 딱 좋겠네요. 그쵸?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가 다운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런 상태를 갖도록 하지 마라. 나를
맥 빠지게 하지 말아라. 나를 실망시키게 하지 마라, 제발.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맥 빠지게 만들어? 어, 그렇죠. 내가 다운된 상태를 갖게 하지 말아 달라. 당신 너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이렇게 맥 빠지게 희망도 없고, 낙담한, 그렇죠. 낙담하게 만들지 마라. 낙담한 상태를 갖도록 하지 마. 낙담시키지 말아라, 나를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바로 다운입니다. Don't get me down. 자, 그 다음 He got me in. 자, 이건 좀 쉽죠? 예. 그는 내가 in, 안에 위치하게 만들었다. 자, 근데 요 안은 안인데 어디 안인지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자, 근데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자, 이것을 대화하는 상황이 A라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예를 들까요? 협력회사, 그렇죠? 협력회사 영업사원이고, 자, B라는 사람은 그 회사의 뭐 경비로 갈까요? 그렇죠? 경비일 경우에 그는 나를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어디 안이 되겠어요? 회사 안. 만약에 사무실 바뀌었다면 어디 안으로? 사무실 밖으로. 만약에 집과의 관계에서 얘기한다면 집 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겠죠. 이 말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이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뒤에 in 다음에 이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in은 사실은 전치사라고 본다면 in the 뭐 room이라든지 이렇게 in the house라든지 이런 식의 명사가 등장하게 되면 전치사라고 하고, 만약에 이 뒤에 나온 명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 명사가 어떻게 된 거라고 이해하셔라. 요거는 생략된 거로 이해해라. 그럴 때 우리는 이때 뒤에 in 다음에 명사가 등장하면 얘를 전치사라고 해서 묶어서 이해하셔서 인도룸 방 안에. 근데 뒤에 명사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 명사는 생략된 것이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이는 전치사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그냥 부사가 아니라 전치부사라고 이해해라. 이 전치부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이걸 이해할 때는 뒤에 뭐가 명사가 이 인의 목적어가 빠졌구나 꼭 이해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떻게 알아? 이 말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쓰나에 따라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나를 안에 위치하게 만든 거니까 나를 어떻게 된 거예요? 들여보냈다는 말이 됩니다. 그는 나를 들여보냈다. 여기서 들여보내다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들여보내다라는 한 단어지만, 그렇죠? 영어는 지금 get 다음에 사람 다음에 in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란 말을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는 나를 들여보냈다. 그럼 당연히 out은 밖에 위치하게 만들었으면 he got me out 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밖에 위치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는 나를 내보냈다.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갔다. 그는 나를 내보냈습니다. 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he got me back. 자, back이라고 하는 건 원래 위치로란 말이에요. back, 원래 위치로, 제자리로란 말이 돼요. 본래 있던 자리로. 자, 물론 앞이냐 뒤냐 하면은 뒤로라는, 뒤쪽이라는 뜻도 있겠죠. 자, 그런 내가 백한 위치에 있게 했다. 그러면 나를 원래 있는 위치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럼 나를 돌아오게 했다.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게끔 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쫓됐다가 다시 불러들였다 이런 말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나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He got me back. 자, he got me there. 그는 나를 그곳에라는 위치입니다. 이건 단지 위치 부사예요. 그곳에 위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곳에 도착한 거죠. 그럼 어떤 말이 돼서 그는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말이 돼요. 그는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갔다. 두 가지를 나타. 내가 이 위치를 소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이곳에 간 것까지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gat을 보냈다라고 번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got me there. 그는 나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의 반대가 뭐예요? 그럼 이곳이 되겠죠. He got me here. 그럼 뭐예요? 그는 나를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는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는 나를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다. 오게 했습니다. 이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He got me here. 자, 그 다음 방금 우리가 3번에서 받는 경우는 전치부사를 받는데 이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렇게 보면 차라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더 쉽게 이해하기도 편해요. 쉽고. 예. 자, 그는 깐미 그는 내가 나무 위쪽입니다. 항상 전치사는 이때는 전치사로 쓰였죠. 예. 나무 위쪽에 꼭 묶어서 이해하시고 뒤에 먼저 나무 위쪽에. 그럼 내가 나무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위치를 소유하게 만들었다. 나를 나무 위로 뭐 한 겁니까? 올려보낸 거죠. 그렇죠? 이때는 갓을 어떻게 해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나무 위로 올려보냈습니다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갓이란 하나의 단어로 쓰고서 자, 우리말식의 번역은 상황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이 형태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말이 변화가 된다고 하게 돼요. 이걸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쓴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나를 올려보냈다.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올려보냈다라는 의미. He got me up the tree. He got me up the tree. 자, 어떤 위치나 상태를 갖게 만든다. 그것만 이해하는 겁니다. He got me down the tree.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는 up도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다면 down은 반대 개념이니까. 그럼 나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나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A가 이런 위치를 갖게 했다. He got me down the tree. down the tree. He got me down the tree. 그런 나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내려오게 하다.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다. 이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해는 얘가 이런 위치를 갖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 He got me down the tree. 그런 나를 나무에서 내려보냈습니다. 내려오게 했습니다. He got me in the room. 자, 이건 쉽죠? 내가 방 안에 위치하게 만든 거니까 방 안으로 뭐 한 겁니까? 이때는 in이란 말 때문에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가 되겠죠. 이때 gat은. 그는 나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Got me in the room. He got me in the room. 자, in의 반대가 out of입니다. out of 두 단어. in의 반대는 out이 아니라 전체로 쓸 때는 반드시 over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out of the room. 방 밖으로. 자, 그는 나를 방 밖에 위치하게 만들었다. He got me out of the room. out of the room.
그런 나를 방 밖으로 뭐 한 겁니까? 아까 방 아니면 들여보낸 것이지만 밖으로는 뭐예요? 이때는 갓을 어떻게 말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는 나를 방 밖으로 내가 이런 위치를 갖도록 하게 만들었다. 나를 방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는 나를 방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보내다, 뭐 나가라고 했다. 같은 의미죠. He got me out of the room. 자, he got me to 용인. 그는 내가 용인이란 장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to는 주로 목적지를 나타내요. 이런 목적지에 to는 이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도착한 것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나를 용인으로 보냈다란 말이 됩니다. 그럼 나를 용인으로 보냈다. 그럼 내가 용인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한 것까지 다 나타냅니다. 얘가 이 위치를 소유한 거게 했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럼 나를 용인으로 보냈습니다. 이 got me to 용인. got me to 용인. 그리고 나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He got me to the US. 나를 독일로 보냈어요. He got me to Germany. 자, 이런 식으로. 서울로 보냈어요. Got me to 서울. 아까 봤듯이 그곳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냥 돼요. He got me there. 이곳으로 오게 했다. Got me here. 부사일 땐 to가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어디로 위치를 다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와 결합할 때는 전치사와 결합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죠. He got me to 용인. 그는 나를 용인으로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계세 의미가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He got me in danger. 이 danger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위험 속에 위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나를 위험 속에 위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위험에 속해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상태를 나타내죠.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에 처한 것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바로 이것은 위치가 아니라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그는 나를 위험 안에 위치하도록 하게 만들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는 나를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I am in danger. 나 지금 위험해. 나 위험에 빠졌어. 나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해. I am in danger는 난 위험에 처해 있는 거고. 자, 여기 이런 경우에는 나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 그는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나를 위험으로 몰아갔다. 위험에 빠지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He got me in danger. 자, 이렇게 전치사 명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면 이런 위치에 이르게 되는 거지만은 추상적인 명사인 경우는 전치사와 결합해서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떤 상태를 갖게 만드는 것이 말을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그는 나를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자, 아까 방금 본 것처럼 in의 반대는 out of입니다. 그럼 아까는 위험 속에 있는 것이고 out of는 위험 밖에 있는 거예요. out of 밖에, 위험 밖에. 그 나를 위험 밖에 위치하도록 하게 만들었다. 그럼 어떤 말이 돼요? 말을 만들어 볼까요? It got me out of danger. Got me out of danger. 위험을 벗어나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는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그는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It got me out of danger. 자, 그 다음 5번째. 자, 이제 get 다음에 사람이 등장하고 과거 분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가 붙는 규칙 동사 형태이거나 부르식 동사 형태인데
자, 이 부분이 이 get이라는 동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get 2에서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과거 분사라는 것이 ED로 돼서 보면 금방 쉽게 보이는데 이것이 부규칙으로 변할 땐 ED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동사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자, 지금 시점이면 다 잊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볼 거냐? I am getting my hair. 이건 좀 여러 문법적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cut. 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자, 이 get이란 동사 앞에 am이 붙어 있고 ing가 붙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비동사와 ing 결합하면 합해서 우리가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진행형은 나는 V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나는 V하고 있다. 나는 get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상인 my hair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뒤에 등장하는 단어의 뜻 절대 보지 말아라. 뜻을 보는 게 아니다. 이 단어의 품사가 중요한 거다.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동사냐, 전치사냐.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보니까 cut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cut은 자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근데 제가 저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왜 묶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 문장을 지배하는 본동사, 왕동사는 반드시 현재나 과거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m이라는 현재형과 ing 두 개가 합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하나의 동사의 왕동사의 틀을 갖췄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사를 쓰고 싶다면 우리는 이 동사를 절대 그냥은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먼저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사를 쓰려면 이 동사는 그냥은 못 쓰고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된다. 연결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왕동사,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결론인 동사를 본동사라고 하기도 하고, 자, 쟤는 그냥 쉽게 하는 왕동사란 말을 그냥 붙였어요. 문장을 지배한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을까요? 손바닥에 왕자 쓴 사람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한 문장의 동사를 연결해서 쓸 때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게 첫 번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과거 분사를 쓰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동사 연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하면 하나는 현재나 과거형으로 반드시 시작을 하는 왕동사가 존재할 것이며 그 나머지 동사 앞에는 동사 앞에 to가 붙거나 to cut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ing, cutting, cut는 t를 하나 더 써주고 ing입니다. cutting 이거나 과거 분사를 써주거나. 근데 이 재미난 게 뭐예요? 이 cut이란 동사는 현재도 cut, 과거도 cut, 과거 분사도 cut입니다. cut, cut, cut 이렇게 변화해요. 당연히 동사 원형도 cut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동사 원형 이 모양이 다 똑같아요. 이 네 가지가. 문장 속에서 여러분이 cut이란 동사를 봤는데 이때 cut은 무슨 형인가, 어떤 동사형인가 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 동사는 동사 원형입니다. 아니면 현재형입니다. 얘는 과거형입니다. 얘는 과거 분사입니다. 여러분이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모양만 보고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죠. 이걸 구분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문법이라고 하죠. 말을 구성하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원형이냐, 현재냐, 과거냐, 과거분사냐, 그냥 얘만 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려면은 이것을 이러이러해서 얘는 동사 원형이고, 이러이러해서 얘는 현재형이고, 이러이러해서 얘는 과거고, 이러이러해서 얘는 과거 분사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건 이제 영어가 아직 기초가 닦여지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왕동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동사가 V-란 또 하나의 동사가 등장하는 연결은 이거는 그냥은 절대 못 쓴다. 연결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그때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거나 동사 원형의 ing 커팅이거나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이거나 그렇다면 이때 지금 컷은 무슨 형일까요? 얘는 현재일까요? 현재 안 됩니다. 왜? 이미 현재형이 등장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현재나 과거는 절대로 못 써요. 다시 말해서 이미 현재나 과거형이 등장하고 또 다른 동사가 등장했다. 그럼 얘는 죽어도 뭐는 아니다. 죽어도 현재나 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과거 탈락됐죠. 그러면 과거 분사냐 동사 원형이냐 두 가지 따라야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동사 원형이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요? 앞에 to가 붙어 있었어야 돼요. 지금 to가 없어요. to가 없다. 고로 얘는 뭐다? 동사 원형도 아니고 결과로 얘는 과거 분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컷이 과거 분사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지금 거쳤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ing, 과거 분사하면 우리가 동사 연결 표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붙으면 여기서부터 묶어주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뒤에 또 다른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보일 때까지. 이 말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컷부터 왠지대 역까지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여기는 전치사 명사네 on이 이렇게도 묶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과거 분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어는 1번 어떤 사람에게 또는 그 무엇에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겠죠. 얘가 이런 되어진 상태를 갖게 만듭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쪽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다라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수동적 상태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얘가 수동적 상태를 갖게 만들다. 되어지게 하게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내 헤어, 머리카락이 커트 되어지도록 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데 현재 진행이네요. 만들고 있답니다. 그럼 I'm cutting my hair. 뒤에 말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웬즈데이란 말이. 그럼 이때는 어떤 의미예요? 너 지금 뭐야? 나 머리가 잘려지도록 하게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무슨 말이 돼요? 내가 내 머리를 스스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잘려지도록 그 누군가의 의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리카락이 잘려지도록 하게 만들고 있어. 그럼 무슨 말이든 나 지금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있어란 말이에요. 누가 커트하고 있어요? 미용사가. 그래서 나 지금 내 머리 커트하고 있는 중이야. 너 뭐야? 나 머리 커트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지가 하지 않는 한은 미용실 하고 있다고 다 판단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 미용실에서 지금 커트하고 있어. 나는
내 머리카락이 커트 되어지도록 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걸 말을 만들려니까 내 머리카락이 컷 잘려지도록 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쵸? 이런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줘야 되겠죠. 우리말 내용에 맞게. 그럼 나는 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중이다. 근데 우리는 또 머리카락이란 말도 안 써요. 그냥 어떻게 해요? 머리 자르고 있어. 나 머리 하고 있어. 나 머리 커트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on Wednesday가 없었더라면 나 머리 자르고 있는 중이야 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이때 과거분사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on Wednesday입니다. 수요일에 어떤 날에 하는 on을 붙여서 어떤 날에 말을 만듭니다. on Wednesday 수요일에, on Monday 월요일에,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그렇죠? on Christmas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수요일에 머리 자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수요일에 머리 자르고 있다? 그런 말 우리가 쓸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단서가 돼서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부의하고 있다라고 말이 안 만들어지면, 이런 말이 번역이 어색하고 말이 안 되면 이때 이거는 하고 있다가 아니라 부의할 예정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된 어떤 계획된 예정된 일을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만들 때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진행형은 부의하고 있다란 말과 부의할 예정이다, 부의할 계획이 잡혀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예. 부의하기로 계획해 있다, 부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 계획된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냥 아무런 일도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으로 이룰 수 있는 일에 한해서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서 앞으로의 일을 할 예정이란 말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on Wednesday 수요일이란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요일에 머리 자르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수요일에 커트할 예정이다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법적상이 복합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문장의 각각의 단어들은 쉬워 보이지만은, 그렇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get 표현 중에서 이 과거분사 표현이 제일 어렵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수요일에 머리를 자를 예정이다. A가 B가 되어지도록 하게 만들다라는 틀에서 이것이 미래, 이런 말 때문에 시간이 미래적인 시간이 나타나 등장했다면 이런 시간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꼭 번역을 해라. 나는 수요일에 머리를 자를 예정이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좀 어렵긴 해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몇 문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my teeth checked this morning. 자, 이제 빨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I got 주어 동사 나왔어요. 네, 과거입니다. 그럼 그 뒤에 등장하는 체크란 동사는 현재나 과거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ed가 붙었네요. 그럼 동사 연결형이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과거분사입니다. 봤더니 get이란 동사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A가 체크가 되어지도록 하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겠죠. 나는 my teeth. 자, teeth는 tooth. 이빨 하나 두 개는 tooth입니다. 이빨 하나 두 개는 tooth예요. 근데 이빨이 여러 개일 때는 tooths가 아니라 이거는 별도로 teeth라는 복수형이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tooth의 복수, 이빨, 이 치아의 복수는 tooth에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to의 o를 e로 바꿔줘야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빨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빨들이 체크되어지도록 하게 만들었다. 언제?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자, 됐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이빨을
점검받았다. 그렇죠? 어디서겠어요? 치과 의원이겠죠. 치과 의원에서.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아, 이빨을 검진받았다란 말입니다. 체크는 검진하다. 검진 받았습니다. 치아 검진을 받았다. 오늘 아침에 치아 검진을 받았다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I got my teeth checked this morning. 그렇죠? I got my teeth checked this morning. I got my teeth checked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나는 나의 이빨을 오늘 아침에 검진을 받았다. I got my car repaired at the auto shop. auto shop. 자, 나의 차가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아, get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무엇이 나오고 그 다음에 ed가 붙으면 이거 다 과거 분사구나. 그럼 여기서도 묶는구나. 묶어서 요거는 오형식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내는구나. 아, 얘가 목적어인 A가 리페어 V 다시 되어지도록 하게 만들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구나. 얘가 뭐뭐 되어지도록 하게 만들다라고 꼭 이해하자. 나는 나의 차가 리페어 수선하다예요. 과거분사 수선이 되어지는 거죠. 수선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차를 수선시켰습니다. 어디에서? at the auto shop. 그렇죠? 자동차 공업사에서. 네. 자동차 공업사에서 auto shop. 공업사에서 수리되어지도록 하겠다. 나는 내 차를 공업사에서 수리했다. 근데 이걸 갖다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과거형으로 I repaired my car.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리페어했다, 수리했다, 나의 차를, 내 차를. 누가? 내가. 이 동사의 주어가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주어인 내가 수리하는 이 행위란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차를 고쳤다고 하면 I repaired my car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뭐 특별한 정비 지식을 갖춘 사람이거나 공장이냐면 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다 의뢰를 하는 거겠죠. 공업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를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내 차 수리했다면 I got my car repaired 하면 됩니다. 너 뭐 했니? 오늘 차 고쳤어? 그럼 I got my car repaired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차 고쳤다 하면 이렇게 쓰기가 쉽죠. 그러니까 얘와 이 표현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나 차 고쳤다 이렇게 내가 직접 고쳐도 이렇게 쓰고 차 고쳤다 위에도 알아서 듣습니다. 차 고쳤어? 너 원래 실력 없지? 오토샵에서 고쳤구나. 그럼 위에 같이 썼을 것이고 나 차 고쳤어? 정비 능력 있는 놈이면 제가 직접 고쳤다면 알아서 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은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다 쓰지만은 영어는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하나 우리말과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어려워요. 네, 얼핏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도 신경을 좀 곤두세워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를 내가 수선되어지도록 하게 만들었다. 공업사에서 이란 표현은 이렇게 써야 된다. I got my car repaired at the auto shop. I got my car repaired at the auto shop. I'll get your coat cleaned. 제가 will get, I'll 하면 will입니다. I'll get, 당신의 코트가 이제 알죠. 금방 알아야 됩니다. ed 과거분사구나. 그러면 얘 오형식이구나. 해서 어떻게 해라? 얘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게 만들다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제가 당신의 코트, 외투가 클린, 그쵸? 코트가 클린 되도록 깨끗해지도록 하게 하겠다. 제가 당신의 코트를
깨끗하게 해드리겠다란 말이죠. 근데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를 시켜서 누군가에 의해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코트를 클린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코트를 세탁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트를 세탁시켜 드릴게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클린하는 건. 예, 어디에서? 세탁소에 맡겨서. 제가 당신의 코트를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하도록 하게 할게요. 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쵸? 호텔에서, 그쵸? 델보이한테 의뢰하는 경우죠. 제가 세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벨보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겠죠. I'll get your coat cleaned. I'll get your coat cleaned. I'll get your coat cleaned 라는 의미. 자, 그래서 단어를 쫓아가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해서 그 말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코트를 세탁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우리말로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gets his car washed every Sunday. 또 금방 알겠죠, 이제는. 자, 그는 자기의 차가 wash 되도록, 차가 씻겨지도록 하게 만든다. 현재형이네요. 매 every Saturday, 매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every day, 매일마다, 매일. 그렇죠?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차가 세차되어지도록 하게 만든다. 그럼 뭐야? 그럼 토요일마다 차를 세차한다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자기가 씻는다 하면 washes가 됩니다. 그렇죠? washes his car. 그럼 자기 차를 매주 토요일 날 세차하면 자기가 하면 he washes his car every Saturday가 될 거고, 세차장에서 남한테 시킨다면 매주 토요일 날 자기 차를 세차시킨 쪽이면은 his car washed가 되는 거죠. gets his car washed every Saturday. He gets his car washed every Saturday. He gets his car washed every Saturday.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